오늘 밤도 할머니의 달주머니를 가만히 열어봅니다. 그 안에는 권력의 정점에 선 한 남자가 어느 날 술자리에서 저지른 하찮은 실수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기막힌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과연 그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권력의 정점에 선 재상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지금부터 조선시대 권력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한 재상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중종 시절 한양에는 이문경이라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기로 소문났으며 25의 나이에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왕의 눈에 들었습니다. 뛰어난 식견과 공정한 판단력으로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웠고 마침내 50살의 나이에 영의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문경 영의정은 권력자였지만 결코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올렸고 집안 하인들에게도 늘 공손한 말씨를 잊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그런 남편을 보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영감, 대감께서 하인들에게까지 그리 낮추시니 제가 보기에도 민망합니다. 그러면 이문경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인, 사람은 누구나 귀하오. 벼슬이 높다고 해서 다른 일을 함부로 대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벼슬을 더럽히는 일이오. 그해 가을, 중종 임금께서 조정 대신들을 위한 대규모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풍년이 들어 백성들의 삶이 안정되고 외적의 침입 없이 태평성대를 이루었으니 공신들을 위로하는 자리였습니다. 창덕궁 후원의 넓은 누각에는 붉은 비단 장막이 드리워지고 악공들의 검은고와 해금 소리가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연회장에는 영의정 이문경을 비롯하여 좌의정, 우의정, 육조판서들과 3사의 고위 관료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왕께서 친히 술잔을 들어 신하들에게 권하시니 모두가 황송한 마음으로 석잔, 네 잔을 비웠습니다. 달빛이 누각 기둥 사이로 스며들고 술기운이 돌자 분위기는 한층 무르익었습니다. 이문경 영의정도 평소와 달리 여러 차례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왕께서 하사하신 술이라 감히 거절할 수도 없었고 오랜만에 마음 편히 쉬는 자리였기에 마음이 풀어진 탓이었습니다. 연회가 무르익을 무렵 이문경은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술기운 때문이었을까요?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비틀거리며 걷던 이문경의 발이 그만 옆자리에 앉아 있던 한 관료의 신발끈을 밟고 말았습니다. 작은 비명과 함께 신발끈이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신발끈의 주인은 병조자랑 박인우였습니다. 박인우는 40이 갓 넘은 중급 관료로 병조에서 군사 문서를 관리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능력은 있었으나 가문이 변변치 못해 승진이 더딘 편이었고 그 때문에 늘 속으로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박인우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악공들의 연주도 멈췄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이문경과 박인우에게 쏠렸습니다. 영의정 대감께서 소관의 신발끈을 밟으시다니 이것이 재상의 행동이옵니까? 박인우의 목소리는 술기운 때문인지 더욱 높아졌습니다. 아무리 권세가 높으시다 한들 다른 일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시니 권력에 취하신 것이 아니고 무엇이옵니까? 주변 관료들이 화들짝 놀라 박인우를 말렸습니다. 박좌랑, 입 조심하시오. 영의정 대감께서 실수하신 것인데 어찌 그리 무례하게 구시오. 그러나 박인우는 술기운에 눈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평소 쌓였던 불만이 이 순간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문경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것입니까? 주변 대신들이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조선 조정의 최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하급 관료 앞에서 무릎을 꿇다니 대감, 안 됩니다. 어서 일어나세요. 그러나 이문경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인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좌랑, 내가 잘못했소. 내가 비록 영의정의 자리에 있으나 그대의 신발끈을 밟은 것은 엄연한 내 잘못이오. 술에 취했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소. 박인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노로 가득했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문경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권력이 높다고 해서 잘못을 저지르고도 사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권력을 악용하는 것이오.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소. 연 회장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박좌랑, 내 진심으로 사과하오. 그대의 신발끈을 밟아 무례를 범한 것 용서해 주시오. 영의정 대감님, 그도 덩달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관이 잘못했습니다. 술에 취해 함부로 큰 소리 쳤습니다. 소관이야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박좌라. 잘못은 내가 먼저 저질렀소. 왕좌에 앉아 계시던 중종 임금께서도 깊은 감동을 받으셨는지 긴 침묵 끝에 입을 여셨습니다. 이문경, 예, 전하. 경이야말로 진정한 재상이로다. 권력이 아니라 덕으로 사람을 대하니 지미경을 영의정에 앉힌 것이 결코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노라. 황공하옵니다, 전하. 왕께서 손수 이문경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날 밤 연회장에 있던 모든 신하들은 이문경의 겸손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조정의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박인우는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권력에 대한 불만으로 얼마나 마음이 비뚤어져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그는 이문경의 사절을 찾아갔습니다. 대감님, 소인이 찾아뵈어도 되겠습니까? 박좌랑, 어서 들어오시오. 이문경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박인우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다시 한번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님, 그날 이후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소인은 권력을 탐하고 다른 일을 시기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제게 대감께서는 무릎까지 꿇으셨습니다. 박좌라. 소인은 앞으로 대감님을 본받아 살고자 합니다. 부디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문경은 빙그레 웃으며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박좌랑, 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오. 다만 실수했을 때 인정하고 잘못했을 때 사과하려 노력할 뿐이오. 권력은 사람을 높이 올려주지만 동시에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오.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이오. 박인우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박인우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급 관료들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업무에 더욱 성실히 임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병조 참판까지 승진했고 청렴한 관료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문경에게도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정적들이 그를 모함하여 탄핵 상소가 올라온 것입니다. 이문경이 권력을 남용했다. 사적으로 인맥을 관리하여 부정부패를 저질렀다. 근거 없는 소문들이 한양거리에 퍼졌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문경을 지지했고 어떤 이들은 이 기회에 그를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이문경을 변호하고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병조 참판 박인우였습니다. 전하, 이문경 대감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옵니다. 박인우는 대전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신이 과거에 대감께 무례를 범했을 때 대감께서는 무릎을 꿇고 사과하셨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오히려 낮은 자에게 몸을 낮추신 것입니다. 그런 분이 어찌 권력을 남용하겠습니까?
이는 분명 모함이옵니다. 박인우의 증언과 함께 이문경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마침내 왕께서도 이문경의 결백을 인정하셨습니다. 이문경은 무죄인이라. 오히려 모함한 차들을 벌하라. 위기를 넘긴 이문경은 박인우를 불러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박참판, 고맙소. 아니옵니다, 대감. 소신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대가 그때 나를 원망했다면 오늘 나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오. 박인우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님, 소신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오? 권력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은 반드시 통한다는 것입니다. 이문경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문경은 70이 넘어서도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어느 봄날, 그는 손자를 데리고 창덕궁 후원을 거닐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영의정까지 되셨어요? 어린 손자가 물었습니다. 글쎄다.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란다. 그럼 할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문경은 걸음을 멈추고 손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겸손이란다. 겸손이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결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단다. 손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요? 할아버지가 옛날에 신발끈을 밟은 적이 있단다. 신발끈요? 이문경은 손자에게 그날 밤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연회장에서 실수로 신발끈을 밟았던 일, 박인우가 화를 냈던 일, 그리고 자신이 무릎을 꿇고 사과했던 일까지. 와, 할아버지가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래. 그게 옳은 일이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모두 놀랐지. 영의정이 하급 관료에게 무릎을 꿇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게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지만 진심은 통하는 법이란다. 그 일이 있은 후 조정 신하들이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되었지. 손자는 감탄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될래요. 이문경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하지만 기억해라. 높은 자리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마음이란다. 이문경은 75의 나이로 영의정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날, 조정 대신들은 모두 모여 송별 잔치를 열었습니다. 병조 판서가 된 박인우도 참석했습니다. 대감님, 긴 세월 동안 조정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판서, 고맙소. 그대가 있어 내가 조정을 편히 떠날 수 있소. 대감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 소신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박인우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이문경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권력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사람의 마음은 영원히 남는 법이오. 그날 밤, 많은 사람들이 이문경의 덕을 기렸습니다. 그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높은 업적이나 화려한 경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겸손이라는 가치였습니다. 이문경이 세상을 떠난 후 사람들은 그를 신발끈의 재상이라 불렀습니다. 신발끈 하나 밟고도 무릎 꿇고 사과한 재상, 권력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 재상. 그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고 많은 이들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조선의 후대 왕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신하들이여, 이문경 대감을 본받으라. 권력은 백성을 위해 쓰는 것이지 자신을 높이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니라. 세월이 흘러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신발끈의 교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낮은 자세로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교훈. 실수했을 때는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교훈. 권력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교훈. 이문경 재상은 신발끈 하나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선시대 영의정 이문경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권력이 높을수록 더욱 겸손해야 한다는 교훈. 실수했을 때는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용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가 아닐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